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황민호 군이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습 시간이 부족했고 곡에 대한 이해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미스터트롯 2의 탑10이 최종적으로 결정됐습니다. 탑1으로는 나상도 씨가, 탑2로는 추혁진 씨가, 그리고 최수호 씨가 탑3에 안착을 하면서 3인이 결정이 됐고, 최종적으로 윤준엽, 김용필, 이하준, 길병민, 황민호, 장성호 등이 탈락했습니다. 뜻밖의 탈락자들이 대거 나오면서 반전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탈락자들 가운데 주목해야 할 인물들, 너무나도 아쉬웠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반으로 나눠서 셋씩 탈락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씨가 탈락을 했어요. 왜 탈락한 거라고 보고 계실까요? 사실 제가 앞서서 탑7 멤버들을 예측을 할 때 김용필 씨를 선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제 의견이 아니고 다수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탑7 멤버를 추렸는데 그 가운데 김용필 씨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 이유가 바로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다소 타 멤버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 부분이 약점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다. 이런 분석이었는데, 하지만 김용필 씨가 초반부터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순항을 하면서 심지어 데스매치에서는 15대 0으로 이기고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탈락을 했다. 워낙 기세가 좋았던 터라 김용필 씨가 탑7이 아니라 탑3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맞았습니다. 이거 맞추면 별로 안 좋은 건데. 일단 김용필 씨는 준결승의 고비를 넘지 못했는데 제가 앞서서 시청자분들에게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추혁진과 진욱을 주목해달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시청자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김용필 씨는 이번 듀엣 무대에서 추혁진 씨와 함께 조를 이뤄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선곡부터가 사실 김용필 씨에게는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날 김용필 씨는 추혁진 씨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눈여겨볼 것이 많은 무대였다. 왜냐? 김용필 씨는 데스매치에서 15대 0으로 상대방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반대로 추혁진 씨는 데스매치에서 0대 15로 완패를 했다. 추가 합격으로 올라온 이가 완벽하게 김용필 씨를 꺾고 승리를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심사위원들이 전원 김용필 씨가 아닌 추혁진 씨를 택했습니다. 130대 0. 사실 믿기 힘든 결과였는데요. 선곡부터가 김용필 씨에게 좀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필 씨가 노래를 잘하는 건 팩트예요. 그리고 트로트를 정말 자신만의 감성으로 맛깔나게 소화한다. 정평이 나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중장년층의 여성들을 사로잡았다. 팬덤까지도 공고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날 이들이 선곡을 한 곡은 댄스곡이었다. 문희옥의 평행선이라는 곡이었는데, 사실 김용필 씨는 그간 평생을 아나운서로 살아왔잖아요. 뭐 방송을 진행하던가 뉴스를 진행해 왔는데 노래는 잘하지만 댄스 무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돌 댄스에 최적합한, 최고로 강점이 있는 추혁진과 맞붙었다. 이거 자체가 선곡에 있어서는 확실히 김용필이 부족했다. 실제로 이 무대에서 김용필 씨가 계속해서 실수를 범합니다. 마이크를 떨어뜨린다든지 이탈까지 하면서 현장에 있는 무대 관객들이나 동료들조차 굉장히 놀라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경험 부족이 여실하게 드러난 무대였다. 그러니까 사실 김용필 씨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출발 선상 자체가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냥 감성 듀엣 무대를 꾸몄으면 사실 추혁진 씨가 김용필 씨를 이기기 힘들거든요. 근데 굳이 댄스 무대를 택했다. 이런 부분들이 김용필 씨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김용필 씨의 이후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김용필 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서바이벌이었다. 왜냐하면 탑3까지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다가 막판에 딱 한 번 실패했는데 그게 최종 탈락으로 이어졌다. 사실 소속사에 조금 더 세심한 케어가 있었다면 김용필 씨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가 아쉬움만 남는 서바이벌이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김용필 씨가 그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그냥 뉴스를 진행해왔던 분이잖아요. 하지만 이번 무대를 통해서 확실하게 김용필이란 이름 석자를 각인시켰다. 굉장히 탄탄한 팬덤이 생겼다. 특히나 이 감성 무대, 목소리가 너무 좋고 또 이 어필하는 그 매력들이 있잖아요. 중장년을 사로잡는 그 뭔가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 매력들이, 이 매력을 통해서
굉장히 행사 업체에서 김용필 씨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대요. 그래서 서바이벌 진행 과정에서도 소속사 측에 굉장히 많은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전망 이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하준 씨가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혹시 이하준 씨 탈락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혹시 얼빠십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이하준 씨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무대로 이끌어온 것 자체가 자신의 가진 역량을 120%로 끌어올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정말 이하준 씨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진욱과 추혁진을 주목해달라 라는 연장선상에 있는 대결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진욱 씨가 초반부터 굉장히 주목받은 멤버였단 말이에요. 심지어 진까지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 무대를 뒤집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량을 발휘했지만 최종적으로 이 진욱이 쌓아왔던 인지도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였다. 사실 현장에서는 진욱보다 이하준이 더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100대 30으로 좀 약간 원사이드한 결과였습니다. 맞붙은 곡은 서른도의 보고 싶단 내 사랑이란 댄스곡이었습니다. 이 곡에 관해서는 사실 두 사람 모두 유불리가 없었어요. 둘 다 젊고 굉장히 댄스를 잘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특히 이하준 씨의 경우에는 그가 뮤지컬을 굉장히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댄스 무대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고 특히나 이하준 씨는 뭐 댄스 무대를 선보일 때 보통 이제 춤을 추면서 고음을 지르면 인상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단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댄스를 추면서도 고음을 소화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간대요. 그 부분이 최장점으로 손꼽히는 가수였다. 그리고 이 무대 역시 굉장히 두 사람이 춤바람 나듯이 굉장히 신나는 무대를 꾸몄단 말이에요. 다만 그간 공고하게 쌓아왔던 진욱 씨의 인지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하준 씨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까요? 사실 이하준 씨의 경우에는 대디브로서 호떡 장사까지 했던 그 서사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하준 씨에 대한 섭외가 계속 이어지고 있대요. 러브콜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특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연간의 뮤지컬 경험을 통해서 큰 무대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대요. 이 뜻이 뭐냐? 행사에도 강점이 있다. 근데 굉장히 공교로운 것이 뭐냐면 김용필 씨가 굉장히 감성 트롯, 낭만 트롯 아닙니까? 반면 이하준 씨는 댄스와 흥겨운 트롯, 이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흥미롭게도 김용필 씨와 이하준 씨가 세트로 같이 좀 부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두 사람의 소속사는 다릅니다. 하지만 행사장에서 이 둘을 찾는 대중들이 많은 만큼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무래도 예능과 행사 이 두 개가 접목됐기 때문에 이하준 씨의 향후 가능성 무척이나 밝다. 그러니까 미스터트롯 2를 통해서 완벽하게 홀로 자립할 수 있는 인물, 끝이 아닌 시작이다. 황민호 군이 떨어졌어요.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왜 떨어진 걸까요? 일단 준결승에서 탑 10의 넘버원이 누구였느냐? 나상도였습니다. 나상도와 맞붙은 인물이 황민호였다. 그러니까 대진운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동원의 효도합시다 라는 곡을 택했는데요. 이 곡 역시 유불리가 갈리는 곡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황민호 군이 자신이 가진 역량을 계속해서 제대로 못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황민호 군의 첫 무대는 이 정도. 계속 올라가다가 중반 이후부터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렸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황민호 군이 후반으로 갈수록 뒷심이 떨어진다. 아쉬움이 남는다. 예전과 같은 실력을 못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현실 무대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황민호 군이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습 시간이 부족했고 곡에 대한 이해도, 디테일도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반응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노래에 집중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던데 소속사 쪽의 도움보다는 황민호 군이 아직 유소년 가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분들이 붙어서 선곡이나 무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 그래서일까요? 이 여러 가지 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황민호 군이 처음에 보여줬던 그 임팩트 있는 무대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나상도 씨에 밀려서 탈락을 했다. 심사위원의 선택도 압도적이었습니다. 120대 10이었다. 장민호 씨가 황민호 군을 선택했는데 유일한 한 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동원 군과의 그 듀엣 무대를 이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경 속에서 황민호 군을 택한 게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우승 후보로까지 꼽혔다는 인물이란 점에서 탈락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황민호 군이 또 다르게 불리했던 한 가지가 있었다. 뭐냐? 소속사 문제에서 박성원과 송도연에게 밀렸다. 어떤 얘기냐? 박성원과 송도연 군의 경우에는 소속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미스터트롯2의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맺을 때 상당히 유리하게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반면 황민호 군의 경우에는 김연자 씨 소속의 소속 가수였다. 그러니까 이 컨디션도 안 좋았고 가족들이 선곡이나 무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 그리고 소속사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탈락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또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그럼 앞으로 황민호 군은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황민호 군의 경우에는 제가 정말 맡깁니다. 트로트를 잘 몰라요. 그런 인물이 들어도 정말 빼어난 실력을 갖췄다. 이걸 조금만 더 다듬으면 성인 가수로 돼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뭐 넥스트 정동원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끼와 재능을 갖춘 가수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미래의 전망을 봤을 때는 아주 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가족분들이 적극적으로 황민호 군의 스케줄과 향후 무대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씩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속사 쪽에 맡기는 게 좀 더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 황민호 군이 아직 어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를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황민호를 정말 좋은 가수로 키우기 위한 양쪽의 고뇌, 고민들이 같이 뒤섞이면서 지금 일시적인 과도기가 아닐까. 정말 재능만큼은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예요. 이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소속사 측과 부모님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끼와 매력만큼은 신동부 가운데서도 가장 돋보였던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재능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빼어난 실력을 선보였지만 아쉽게 탈락했던 3일. 하지만 전망만큼은 좀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이들이 실제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이나 행사장에서 러브콜이 이어지는 만큼 전망은 충분히 밝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3명, 김용필 씨, 이하준 씨, 황민호 씨 주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